반가운 얼굴 터보 네. 세 분과 네? 털보 정태우 씨가 함께합니다. 네. 그새 많이 잘하셨어요. 예.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 여행하면 진짜 좋은 지역 한 분씩 뽑아볼까요? 어떨까요? 동해 바다를 추천합니다. 겨울에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이건 아니야? 이건 뭐예요? 맞춰준 거예요. 그래요? 동해 바다, 왜 겨울 바다 또 낭만이 있죠. 낭만이 있죠. 네. 아무도 어디 있을까요? 또 혹시 저 어디? 예. 경우는 노천탕. 온천인데. 좋죠. 눈이 내려. 눈이 내리는데 달밤이야. 달이 비쳐. 달 밑에서 눈 내릴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안 어울리게 식혜. 너무 예쁘게. 괜찮네. 그렇죠. 마이키는요? 마이키 씨 지금 복잡해요. 뭘 먹을까? 그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럼요. 항상 똑같은 날씨. 어디요? 아, LA는 또 약간 날씨가 늘 똑같거든요. 햄버거를 들어갔다 나오는 햄버거 아시죠? 저희가 이번 편은 특별히 겨울 여행 이야기로 들뜬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봤지만 네네. 막상 또 겨울 여행 다 준비해놓고 네. 자 출발하자 하고 시동을 걸면요. 차가 겨울철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저도 한 2번 정도 겪어본 적 있어요. 그럴 네. 정도로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에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위기는요. 겨울철 시동이 안 걸리는 위기에 탈출하는 법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강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 하루만 운행을 안 해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배터리 방전의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위기예요. 난감하죠. 밤사이 세워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희미해지거나 자동차 안 디지털 시계가 초기화된 경우 배터리 방전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직접 보닛을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터리 상단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표시창 색깔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녹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충전 부족, 투명하거나 흰색이면 방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소리 날 때 있죠.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을 걸 때 모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딸깍 소리만 날 경우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거나 주변 차량과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이 소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요거 많죠, 요거. 이런 소리가 나면서 모터가 조금씩 도는 경우라면 요거. 방전되기 직전인 상태. 그래요? 바쁜 출근 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을 때 혼자서도 배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야? 건전지. 뜨거운 물수건만 있으면 되는데요. 방전되기 직전의 배터리는 전압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요. 실제 영하의 날씨에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더디다가 뜨거운 물수건을 얹어줘서 그래요. 내부의 온도를 올려줄 경우에는 저걸 모르고 두 번을 배터리 다 전압이 불렀네. 순간적으로 서비스. 올라가면서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자, 이제 뜨거운 물수건으로 방전 직전의 배터리를 감쌌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0도씨. 정상적인 배터리의 경우 시동이 걸렸을 때 전압은 약 14V. 시동이 꺼진 후에는 12V 이상을 유지했는데요. 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요거 많죠, 요거 많아요. 이 소리가 나는 배터리 전압은 하면서 막 전기 돌아가나 12V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을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배터리 전체에 덮어주는데요. 30분 후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보니 뜨거운 수건을 덮기 전에 비해 확실히 높아진 모습.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방전되기 직전으로 모터 소리만 간신히 들렸던 차량. 희망이 보여? 뜨거운 물수건을 배터리에 감싼 것만으로 과연 시동이 걸릴까요? 자동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켜는 순간 되나요?
단 한 번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터리에 물기가 닿으면 혹시 감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 자체에 흐르는 전압의 세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감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속으로 된 충전 케이블을 주변 차량과 연결할 경우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내 차의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주차할 때 담요로 배터리를 덮어놓으면 좋은 효과가 생겨 방전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말하자면 하지만 운행하기 전에 잊지 말고 담요를 꺼내야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중에도 배터리 방전을 부추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뭘까요? 못 죽여요? 첫 번째, 미등 켜놓기. 안 돼요. 전화 많이 해주잖아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미등이나 실내등을 켜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경우 배터리 방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뜨잖아요. 정상 전압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 미등을 켜놓았는데요. 얼마나 가나 보는 건가요? 30분 후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보니 눈에 띄게 떨어진 모습. 이 정도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주차 후에는 반드시 실내등과 미등을 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방전되게 하는 습관 두 번째, 차에서 그냥. 이틀 이상 주차하기. 진짜 오래. 영하의 날씨에는 하루만 운행을 하지 않아도 쉽게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20분 이상 가볍게 운행을 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녀오세요. 그래야겠어요. 배터리를 방전되게 하는 습관 세 번째, 블랙박스 켜놓기. 주차 후 추몰을 사고에 대비해 켜놓는 블랙박스. 하지만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에는 이런 전기장치가 배터리 방전을 불러올 수 있는데 추울 때는 실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등의 전기장치가 배터리 소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는데 시동이 걸렸을 때의 자동차 배터리 전압은 약 14V. 운행을 마치고 주차할 때를 가정해 시동을 껐는데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전원이 연결된 상태. 이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은 얼마나 나올까요?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급속히 떨어지는 배터리 전압. 되게 빨리 떨어졌다. 2분 만에 11.5V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떨어지네 진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전원선을 모두 제거하고 시동을 꺼봤는데요. 과연 배터리 전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동이 켜졌을 때 14V를 살짝 웃돌았던 배터리 전압. 시동을 끄자 수치가 내려가긴 했지만 전기장치를 연결했을 때보다 확연히 높은 전압을 확인할 수 매일 있었는데요. 전원 끄시는 분들이 별로 이건 왜 없어요. 그러는 걸까요? 예, 맞아요. 자동차에 있는 각종 전기장치를 작동을 많이 할수록 배터리의 방전을 빨리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라디오 등의 전기장치를 모두 끄고 1분 정도 후에 시동을 끈다면 배터리 충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미 충전을 좀 해놓고. 이 밖에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주차나 햇빛이 잘 드는 곳, 아, 그래요. 주차할 때는 엔진 부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벽 쪽을 향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게 또 도움이 되네. 올겨울 배터리 방전의 위기로부터 보온을 내 차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근데 겨울철에 그 배터리 방전도 있지만 네. 아침에 그 송에 껴가지고 탔는데 막 뭐야 뿌해가지고 막 카드로 막 긁잖아요. 함부로 긁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유리 다 깨져요. 맞아, 유리에 소리처럼. 어떻게 알아요? 저요? 네. 깨봤어요? 너 어떻게 알아? 저는 저희 보험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오는 보험 그 관계자분들이 계셨어요? 유리만 따로 가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알려드릴게요. 보험 쪽이 아, 역시 보호망이 달라요. 저희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 있죠? 그 에탄올을 갖고 주방용 세제 한 스푼 정도 섞어가지고요. 뿌려주시면요. 바로 녹아요. 아, 그걸 섞은 다음에? 아니, 에탄올하고 물은 어떻게 섞어요? 알코올 2대1? 아, 2대1 정도? 에탄올하고 물을 2대1? 2대1. 그리고 세제 한 스푼. 세제 한 번. 이런 거를 트렁크에
하나하나 실어놓으면 굉장히 겨울철엔 유용하겠네요. 네. 얼 때마다 뿌려주면 되니까. 네네. 겨울철에 이렇게 더 꼼꼼한 차량 관리로 안전운전 네. 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할 위기는 무엇일지. 자, 키워드 주세요. 겨울철 범죄. 그래요. 범죄는 뭐 계절을 타라니까. 있죠. 뭐 여름철에도 휴가철도 범죄가 또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만 행행하는 범죄가 있을 있을 거예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네. 겨울철 범죄하면 떠오르시는 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네네.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저희가 바로바로? 네네. 예.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네. 누가? 나 박지윤이. 네. 언제? 어제 어제? 어디서? 은행 앞에서 무엇을? 돈다발을 내가 왜 돈다발을? 어떻게? 소매치기를 소매치기를 당한 거죠. 다행이야, 당했어. 난 내가 했다는 줄 알고. 왜 당했을까? 왜? 왜? 쉬워 보여서. 이분 당한 걸로 했네요. 뭐 만두세 한번 해볼까요? 줘보세요, 저희. 자, 누가 하는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김종국이. 예? 언제? 어제. 어디서? 어제? 어디서? 이불 속에서? 아니, 지금 어제 아, 추우니까 예.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이불 속에서 있죠. 김종국이 어제 이불 범죄, 속에서. 큰 범죄. 잠시만요. 예? 어제 이불 속에서 무엇을? 형이 잘못한 거야, 형이. 되게 어렵네요. 왜? 이제 형이 마무리해요. 안 그러면 통편집이에요. 형이 시작하신 거 형이 하세요. 왜? 그러니까 봐봐, 예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능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아니, 이제 겨울철 하면은 생각나는 범죄.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 하면 좀 춥잖아요. 그 네. 방화 범죄. 불 피우다가. 불을 일부러 막 낸다던가. 그리고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혼자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도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옷 두껍게 입고 뭐 후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니까. 네. 그런 시야 때문에 시야 생기는 확보가 안 되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범죄들. 범인들이 있다가. 또 얼굴 가리기 쉽잖아요. 마스크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겨울철 범죄는 추위로 인한 것, 그렇죠. 그리고 뭔가 몸을 숨길 만한 것, 이런 몇 가지로 추려지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위기는요. 바로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날씨가 추워져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조심해야 할 겨울철 범죄. 첫 번째는 바로 손목치기입니다. 경기도 한 주택가의 CCTV 영상인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서 걸어오는 두 남성. 차가 지나가는 순간 조수석 쪽으로 걷던 한 남자가 차에 몸이 부딪힌 듯 휘청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놀라 차를 세우고 내린 운전자에게 이들이 요구한 건 어머. 다름 아닌 스마트폰 수리. 어머. 아, 내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승용차가 팔을 쥐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는 건데요. 어머. 손목은 괜찮은데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보상하라는 겁니다. 아, 두꺼운 옷을 CCTV 입으니까 화면 가능한 보면 거군요. 일부러 껌이네요. 떨어뜨린 장면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에 가려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안 보이는데. 속에서 있는 사람 던지는. 자동차가 손에 닿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수법. 오, 미리 떨어뜨렸어요. 쓱 놓쳤어.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것은 이미 깨져 있는 액정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0대 남성 2명은 이런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챙겼는데요. 100여 차례. 안경, 가방 등을 떨어뜨려 망가지게 한 뒤 보상금을 요구하는 기존의 손목치기 수법이 이제는 저손 맞아 죽어도 안 되니까.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차주 입장에서는 당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안 줄 수도 없다고요. 차가 없는 거리에서도 스마트폰 손목치기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초등학생과 부딪히면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냥 가는데요? 학생을 불러 세워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를 요구한 뒤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 그러면 부모님이
종목 처음 왔다. 곧 입대를 해야 돼서 친구 집에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다. 이제 약간 바쁜 것처럼 이렇게 내비치고. 경찰 조사 결과 떨어뜨린 스마트폰은 개통조차 안 된 상태였는데요. 이외에도 이 남성은 똑같은 휴대전화로 어린 학생들만 노려 24차례에 걸쳐 27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번에 한 10만 추운 원 날씨에는 이상씩은 다. 옷을 두껍게 입어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움츠리고 걷기 때문에 주위를 잘 보지 못하고 걷게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와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런 손목치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아까 저 상태에서 범죄를 누구를 당할 알아보려면 한참 위험이 벗어야 커집니다. 되거든요. 당신을 노리는 겨울철 범죄 두 번째, 퍽치기. 인적이 드문 뒷골목. 건장한 남성들이 비틀거리는 취객을 뒤따라가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취객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이른바 퍽치기 일당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5명의 무리 중 1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일당이 취객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하는데 아니 저렇게 여러 명이 해요? 혼자서 걷고 있는 행인에게 달려가 갑자기 발길질을 한 뒤 저건 금품을 정말 훔치는 퍽치기네요. 훔치기 수법도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여름철에는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상대로 몰래 지갑만 빼가는 부축 빼기가 많지만 부축하면서 이제 빼는 거죠. 겨울에는 길거리에 잠든 취객이 드물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걷는 사람을 공격하는 취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런 게 폭행이죠. 퍽치기가 포함된 비침입 절도는 하루 평균 350여 건. 길거리에서 생각보다 범죄가 많이 최근 3년 동안 일어나네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객은 물론 추워서 몸을 움츠리고 걷는 사람들이 퍽치기 범죄의 타깃이 되는데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도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 2010년에도 한 야구 연습장 앞에 술 취해 있는 행인을 폭행해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치한 채 도주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빼앗기만 조금 한 거일 수 있으나 돌아가더라도 그분이 사람이나 돌아가셨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고 평상시 자주 다니는 곳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 있게 봐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겨울철 범죄 마지막 세 번째는 찜질방 절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찜질방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 일어난 절도가 1000여 건 이상. 특히 겨울철 찜질방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출이 80% 이상 증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절도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휴식 취하느라 휴대전화를 그냥 옆에 어둡고 두잖아요.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점점 대범해지는 찜질방 절도. 당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이돌 그룹 매드타운과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찜질방이 혼합니다. 프로그램 이름과 촬영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멤버들. 김희 씨 아쉬워하네요. 거기 안 가가지고. 찜질하고 자면 돼요. 마음껏 놀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연습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찜질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운 달걀과 식혜를 먹으며 잔뜩 든 모습인데요. 진짜 맛있겠다. 역시 이 맛이죠. 잠시 후 따뜻한 곳에 들어가 피로를 푸는 멤버들. 요즘 아이돌들은 메이크업 따는데 잠은 되는 많이 지워지겠어요. 찜질까지 하고 나니 슬슬 졸음이 밀려오는지 각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요. 잠들기 전 다 스마트폰 하죠. 휴대전화로 게임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SNS도 하는 모습. 실제로 어두워요, 저런 곳이. 그것도 잠시 하나둘 잠을 청하는데 찜질방에 저런 게 있어요? 네, 저는 담요도 그가 뭐할 것도 없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는 잠이 달거든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목욕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확 잠이 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 멤버인가 봐요. 손님을 가장한 위기 탈출 넘버원 실험맨인데요. 저기까지 노란색 옷을 입으면 누군가 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고온이 잠들어 있는 멤버들. 각자의 휴대전화를 주변에 놓고 잠이 들었는데요. 보통 저렇게 놓고 자죠. 자, 지금부터 멤버들의 귀중품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모를까요? 첫 번째 대상으로 멤버 무수를 선택한 실험맨. 얼굴 바로 옆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요. 확실히 장갑인데. 실험맨도 긴장해서. 조심스레 다가가 긴장하죠. 사실은 옆에 눕는 척하고 막 가지고 그러는데 그쵸? 원래는. 옆에서 네, 자려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 그 주무시고 계신 분이 오처럼.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 보통은 그러니까 저런 아마추어도 굉장히 휴대전화 보관에 저분은 성공. 생전 처음 해보는 걸 처음인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휴대전화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무스. 진짜 저럴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옆에 쓱 누워서 자는 척 하다가 뒤척이는 척 하다가 이번엔 옷장 열쇠를 찾아보는 실험맨. 아이고야. 오, 대놓고 뒤지네요. 아주 과감하네. 와. 이불을 들쳐도 몰라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휴대폰 예. 해가지고. 그 옷장 열쇠 큰일이네요.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뭐 휴대전화에 이어 머리맡에 둔 옷장 열쇠 보관까지 아이고야. 쉽게 어떡해요. 성공했습니다. 보관을. 이 실험맨이 재미가 될 만한데 들리면. 자, 이번엔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멤버 호. 완전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실험맨이 조심스레 옆으로 다가가는데요. 굉장히 여유로워졌는데요. 한두 번 하니까 이제. 아하, 휴대전화가 몸과 가깝게 닿아 있어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슬그머니 손을 뻗는 실험맨.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이고야. 휴대전화 보관하는데 성공. 깊은 잠에 빠진 호의 옷장 열쇠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칼에 찬 옷장 열쇠를 조심스레 빼내는 실험맨. 저것도 모르나요? 저걸 소리 모를 드신 수 건 있나? 아니겠죠? 깼다. 움직여요. 잠꼬대인데요. 그러니까요. 실패예요, 실패. 간 떨어질 뻔했네. 근데 저런 범죄하는 분들이 딱 걸리면 미안합니다. 친구 반은 뺐네, 그래도. 어머 모르네요. 실험맨에게 팔을 맡긴 채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는데요. 아이고. 휴대전화부터 옷장 열쇠까지 너무 쉽게 보관을 허락한 호에게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자, 이번엔 매트를 이불 삼아 잠을 자고 있는 허준. 실험맨이 허준의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찾는데요. 주머니 같은 거 듣고 있나 주문이 봐요. 났나 봐요. 보관할 휴대전화가 없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옷장 열쇠 보관을 노립니다. 굉장히 늘어나지 않나요? 저렇게, 됐다. 여러분 가위 같은 거 톡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지도 않고 그러면. 허준의 팔목에 찬 옷장 열쇠 역시 보관에 성공.
실험면이 이제 좀 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단축됐어요. 자, 허준의 이마에도 경고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벌써 3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세상 모르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들 매드타운 7명의 멤버 중 4명의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 보관. 보관 도중 2명은 깨고 나머지 5명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실제 찜질방 절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손님들 사이를 서성이는 두 여성. 수면실 앞에 서성이다 자리를 잡고 눕더니 손을 뻗어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 재빨리 일어나 옷 속에 휴대전화를 감추는데 느낌이 어려 보이죠? 잠시 후 다른 곳에서 잠든 손님의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납니다. 야, 심지어 뛰어가네. 잠들어 있는 손님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있던 한 남성. 저거죠. 슬며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저거네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자리를 옮깁니다. 누가 봐도 모르겠어요. 잘 곳을 찾는 듯한 한 남성. 그냥 자려고 누웠다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넓은 자리를 두고 비좁은 공간에 눕는가 저 싶더니 사이로 가야 돼요? 손을 뻗어 옆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 이게 다 CCTV에 잡힌 영상이잖아요. 지금 꾸민 게 아니고. 찜질방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찜질방 피싱이라는 2차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한 남성이 전화기 소유 여성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본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는데 어머,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밖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아버지가. 분실된 휴대전화가 2차 피해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겨울철 범죄. 손목치기, 헉치기, 찜질방 절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그냥 전화기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맞아요. 신용카드 있죠. 각종 신분증이나 이런 정보가 다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비밀번호 같은 거를 적어놓기도 메모해두시는 하고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 종국 형님 거는 안 가져가죠. 투지폰이라 너무 제 건 안 가져가요. 오래돼가지고. 제 거는 어디 내다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가져가세요. 괜히 그런 찜질방 카운터에 귀중품 분실 시 네. 책임지지 않는다를 써놓는 게 아니에요. 꼭 가져가야 할 상황에는 카운터에 맡기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할 위기는 무엇일지 키워드 주세요. 패셔니스타요. 이게 위기가 이게요? 이게 위기일 정도의 패셔니스타 있을 수 있죠. 예. 오늘 뭐 제 얘기가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지민 씨가 늘 이제 패셔니스타 하니까. 네. 아주 이게 좀 보면서 좀. 지민 씨가 요즘 대바지를 트렌드로 오늘만 지금 언제부터 이거 원래 골반 바지예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서로의 네. 패션 한번 점검해보죠. 뭐 지적을 하자면 패셔니스타가 네. 선물 같아요 오늘. 네. 겨울에 내린 선물. 저게 크리스마스 지난 지 한참인데 아니죠. 좀. 8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체크 무늬가 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그거요. 관청객분 중에 제 그거를 무릎에 무릎 땀으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무릎 땀 굉장히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예요. 저거. 그 영화 그 사진 이런 잠깐 이런 검은 사제들의 주인공인가요? 정말 검은 사진을. 개인적으로 이 줄은 어떤 용도인가요? 이런 줄. 휴대폰을 거나요? 그 뭐예요, 그게? 다니다가 네. 아프면 이렇게 걸라고. 괜찮네요.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도 뭐 사실 이게 방송용 옷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제 옷 아니에요, 이거 지적해봐요. 다. 예. 그럼요. 빌려온 옷이고요. 네. 평소 패션도 궁금하긴 해요. 일상복. 평소 패션이 중요하죠. 일상복 맞아요. 궁금하세요? 네. 저요? 김종국 씨의 저는 예. 일상 패션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이런 거 어떠세요, 이런 거? 아 이거 뭐 이거 의사 코디까지 잠깐만요. 거네. 패딩이에요, 뭐예요?
거예요? 아니 글쎄 저도 원래 제가 좀 니트를 입으면 약간 몸이 좀 더 약간 좀 그래 보이는 옷이 또 약간 아니 그래. 웬만하면 이쪽이 블랙이어서 축소돼 보일 만도 한데 부각돼 보이죠? 부각돼 보이죠? 일할 때 입은 거예요. 네. 평소에는 사실 저는 평소에는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걸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네. 옷이 저는 한 개인 줄 알았어요. 항상 검정. 아 김종국 씨 단색을 좋아하신다고요? 저 단색, 예. 단색을 좋아하신다고요? 뭐가 있어요? 단색이요? 제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단색을 준비했습니다. 단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니 잠깐만요. 저거잖아요. 아니 누구? 아니 보면은 4개 입었어요. 위에 보세요. 속에 그 민소매 이거. 민소매 진짜 하나 안 봐. 네. 이때는 몸이 덜 커서 옷으로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종국이 되게 지금 잘생겼다. 아니 저 때가 좀 메이크업이 좀 하얗게 됐을 때. 메이크업 약간, 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터보 두 분이 마냥 웃고 계신데요. 또 있어요. 아무것도 뭐 있어요? 아무것도 있어요? 아니 저는 아니 왜 두 분 얘기인데 저는 그 마이키 머리가 좀 괜찮은가요? 누구죠? 누구야? 마이키인데요? 네, 문희준 씨 아니에요? 문희준 씨? 아니 저 때문에도 마이키 씨가 항상 웃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커 이렇게 보이려고. 예. 부단히 노력을 할 때였어요. 이거 정정 이거 뭐예요 이거? 옷걸이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도 하나 있습니다. 뭐요? 누구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얼굴. 그렇죠? 깔끔한데요? 괜찮아. 너무 깔끔하죠? 팬티어도 된지. 깔끔하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합성 아니에요? 합성? 갑자기 왜 벨트 넣었어? 자, 이따 폐완 어린데. 아니 얼굴이 어떻게?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러기에요? 제가 지금 저기 입혀준 옷인데. 그렇죠. 무슨 예뻐. 이거를 조인성 씨가 입었다 생각이 너무 멋있지. 여기 조인성 CG 좀 입혀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이정민 씨 아나운서가 이정민 씨 이정민 아나운서가 지금 멘붕 안 돼. 과거에 왜요? 없습니다. 저 어때요? 트로트 가수였나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와 대박이다. 잠깐만 저는 이거 트로트를 제가 분명히 행사 때 뵌분이거든요. 이분 뵀어요. 같은 분 맞아요? 약간 이거는 컨셉이 약간 섹시인가요? 락스타. 레이스가 이렇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미소를 봤을 때는 오늘 예쁜데 이런 미소를 되게 만족한 미소는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굳이 또 이 부끄러운 사진들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이번 주제가 패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키워드가 역시나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해요. 한번 보죠. 어떤 키워드일까요? 패셔니스타도 모르는 땡땡 옷의 비밀. 땡땡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패셔니스타는 꼭 알아야 되는 건가 보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 볼 뭘까요? 때는 예. 패셔니스타도 모르는 속 옷의 비밀. 이야. 매형. 야, 이거 뭘까요? 뭐 느낌 있어요? 온다. 보면 계절이 계절인 만큼 방한복이에요. 오, 예. 방한 옷. 털옷. 털옷의 비밀. 털옷의 비밀. 털옷의 비밀. 기능성 옷의 비밀. 이거 좋다. 네. 기능성 옷의 이제 비밀. 각종 그 옷이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등산복이나 그렇죠. 스키복 같은 것도 다 기능성 옷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이너도 뭐 기능성 옷인데. 레깅스 옷의 비밀. 명품 옷의 비밀. 명품 옷의 비밀. 비싸지만 그 원가나 이런 거 막 계산해서 만약에 이렇게 실제가 어떤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그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서울의 한 의류 매장. 이곳에 패셔니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노래 나오면 불안한데. 별난한 손톱으로 쇼핑을 시작하는 그녀의 정체는 입이 벌써 마중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바로 김영희 씨. 개그우먼 김영희 씨. 헤어스타일이 시크하네요. 이렇게 또 와주셨네. 저 또 쇼핑하는 데까지. 오늘 패션 좀 범상치 않으신데요? 저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민망한데 개그우먼들 사이에서 패셔니스타로 예전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옷을 보고 이렇게 사고 또 오늘도 보면 어때요? 맞아요? 솔직히 아이템은 괜찮아요? 예쁜 거 많습니다. 오늘 요게 김나영 씨가 어떤 브랜드 런칭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대로 입고 나온 대로 물론 요 코팅진으로 매치했지만 저는 이 셔츠를 겨울에 입는 거는 이건 범상치 않거든요. 대신 여기 목티를 받쳐가지고 어때요? 괜찮나요? 옛날 패션 아니에요? 88년도에 김나영 씨 스타일로 고기를 만난 김영 씨. 헤어스타일 완벽까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짧아 보이는 건 느낌 탓이겠죠. 같은 옷 다른 느낌인가요? 자칭 패셔니스타 김영희 씨가 제안하는 2016년 핫 트렌드. 트렌디한 옷들. 유행하는 거. 올겨울에 유행했던 코듀로이 소재라고 하죠. 네. 일명 골덴. 골덴이라고 하죠. 전문용어 나와서 코듀로이. 네. 그리고 2016년을 강타할 나팔바지. 많이 아시네요. 다 거쳤네. 미리 저 바람 많이 앞서내네, 들어갈 앞서네요. 이번에는 또 입어봐야지. 제가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저거 입겠다고요? 영희 씨 입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돼. 진짜. 길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될 텐데. 예쁜데? 맞는데? 잠깐만 안 했으면 좋겠네. 아, 해. 길이가 잘 맞네요. 다리가. 여기 있다. 옆집 아저씨 같은. 근데 이게 유행이라니까요. 이 복고가. 맞아요. 이 나팔바지잖아요. 내년에까지 유행할 거예요, 이게. 옷 자체는 참 사이즈가 예쁘네요. 앞선 거야. 예. 나팔바지. 자체는.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나팔바지. 춤 잘 추는 야, 이정도 수준이야. 야, 영희 씨 너무 좋아하겠네요. 야, 이거 시장에도 되겠다. 이거 혹시 출연료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한 영희 씨.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하더니 살을 많이 뺐어요. 진짜 날씬해졌네요. 저거는 뭐 하시는 거죠? 요거 앞에서. 입어보기를 여러 번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는데요. 지금 저 매장분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시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러셔가지고. 이게 왜냐면 저희가 진짜 입어봐야지 맞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진짜 그래서 제가 인터넷 100번도 쇼핑을 입어봐요, 해서 100번도. 많이 헛돈을 많이 썼었어요. 배달됐더니 이제 또 저한테 안 맞고 이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 주로 대부분 나와서 직접 입어보고 사요. 직접 입어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 헤비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나와서 직접 사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한 영희 씨. 이거 진짜 산 거예요? 좋겠다. 많이도 삽니다. 세상에 이런 유치한 여자. 유치한 어때요? 완전 핫하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되게 혼날 텐데. 나처럼 입으면 돼요, 김지민 씨. 잠깐 맡겼다가 아시겠어요? 가지고 싶어. 완전 핫하죠. 오늘 제가 쇼핑 제대로 했죠. 아니 새로 산 옷 안 빨고 그냥 바로 입으시는 거예요? 옷을 새로 산 걸 왜 빨아요? 헌옷이 아닌데 안 빨아야 돼요. 그리고 샀을 때도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새 옷인데 안 빨아야죠. 모양 이 변하니까.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 보통은 편인데. 안 빨아요. 빨고 아마 안 대부분 입어요. 안 빨아서 입으실걸요, 새 옷은? 빨면 느낌이 새 달라져요. 옷이에요. 색깔 내 몸보다 깨끗해요, 새 옷이. 새 옷을 빨지 않고 입는다는 김영희 씨.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몸에 닿는 건 꼭 선택해서 패션의 메카 명동을 찾았습니다. 그냥 입어요. 그냥 입어요. 그냥 입게 되시는 이유는? 새 거니까. 만졌을 때 깨끗해 보여서 그게 좀 부들부들하니까 바로 입는 편이에요. 별로 그냥 다 세탁되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입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입는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Can I ask you the reason why? I don't think I need to. I guess I don't really think about it.
And usually I don't have time to wash them before I want to wear them. No. Can I ask a reason why? I guess because I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still nice and not wrinkled, and if anything's gonna happen in the wash, that it will happen after I wear it somewhere. I trust that they're probably clean in the shops. Okay. Hopefully. I wouldn't want to be sold unclean clothes. So I imagine they're probably okay. 외국인들 역시 새 옷을 세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셔니스타도 모르는 새 옷의 비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희 씨처럼 새 옷을 구입한 뒤에 세탁하지 않고 바로 입는 이 습관이 과연 안전할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빳빳하게 다림질이 인기 브랜드 매장에 무작위로 방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입해서 바로 착용하는 의류 총 6가지를 구입해 봤는데요. 모자 달린 티셔츠, 니트, 청바지, 그리고 목도리, 장갑, 털모자까지. 이렇게 모든 총 6가지의 의류 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새 제품이 맞는 걸 확인해 봅니다. 앞뒤로 깨끗한지 살펴보기도 하고 냄새까지 맡아보는 실험맨. 아하, 새 제품의 냄새가 나네요. 장갑의 안쪽과 목도리까지 철저하게 새 제품인 것을 확인하는데요. 돋보기를 이용해 한 번 더 살펴보지만 티끌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새 옷, 바로 입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용 검출 배지를 옷 구석구석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고 비교적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진 겨드랑이와 목등 부위에서도 꼼꼼하게 채취한 검출 배지를 37도씨의 온도에서 배양합니다.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 몸보다 깨끗해요, 새 옷이. 만졌을 때 깨끗해 보여서 다 세탁되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입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 공개!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충격적이게도 6가지의 모든 의류에서 세균 검출. 그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균이 발견된 이 의류에서는 피부 감염균인 사스랄균과 황색 포도알균을 비롯 위장관 감염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내 세균들이 검출되는데요. 이러한 각종 세균이 검출된 의류의 정체는 바로 니트? 제발. 청바지였습니다. 청바지 진짜 빨면 안 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입어보는 옷을 통해 세균이 옮겨질 수 있고 이러한 세팅을 과정에서 해보니까. 만약 강력한 병성 세균에 오염된다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새 옷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명 새 옷인 줄 알았던 청바지에서 이렇게 많은 세균이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장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거나 걸쳐보는 과정에서 몸에 묻어있던 각종 세균들이 옷으로 옮겨진다는 건데요. 청바지가 2위라면 각종 피부 감염균과 장내 세균, 거기다 수천 마리 이상의 가장 많은 일반 세균이 발견된 1위는 과연 어떤 의류일까요? 피부랑 가장 많이 닿는 것이겠죠? 장갑이나 뭐. 충격적이게도 그 주인공 바로 목도리였습니다. 목도리는 얼굴과 입 주변을 감싸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입 후에 빨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6가지의 의류 모두에게서 호흡기에 특히 치명적인 곰팡이균도 다량 발견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것, 가장 많은 곰팡이가 발견된 의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목도리였습니다. 세균에서 곰팡이까지 목도리가 불명의 이관왕을 차지했군요. 목도리뿐만 아니라 모든 의류에서 검출된 충격적인 모습의 곰팡이균,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험을 해본 결과 한 시료당 평균 6개의 곰팡이가 자랐습니다. 그 곰팡이 종류는 털곰팡이, 아스페르길러스, 페니실륨, 효모 등이 자랐습니다. 이 균들은 우리 환경에서 주로 자주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균들인데
때에 따라서는 피부염, 각막염, 외이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호흡기에 감염될 경우에는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새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목도리 역시 사람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만지고 착용해보면 각종 세균과 곰팡이균이 옮겨질 수 있는데 얼굴이 닫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착용해볼 수 있는 장갑이나 모자 역시 세균, 곰팡이의 오염도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옷을 처음 입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세탁하거나 스팀 다리미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인데요. 뜨거운 열기로 옷 소재가 변형될 수 있다면 항균 탈취제를 골고루 뿌린 뒤 완전하게 말려 입는 것도 물의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세균으로 얼룩져 있을 새 옷 깨끗하게 세탁해서 나만의 진짜 새 옷으로 만드십시오. 네. 우리 패셔니스타 김영희 씨가 매장에서 꼭 옷을 입어보고 사신다고 했는데 세균 감염의 위험성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막 전파할 수도 있고요. 네. 전 사실 새 옷 구입하면은 속옷이 아닌 이상은 뭐 사실 빨지 않고 그대로 입거든요. 새 색도 같은 그렇고. 경우는 매장에서 그냥 입고 나와요. 그런 경우도 저도 있어요. 많아요. 사는 맛이 있잖아요. 네, 매장에서 맞아요. 입고 갈게요. 그냥 이거 입고 갈게요. 헌옷을 싸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쁜 옷은 다 금방 팔린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제가 입어본 옷이 마지막 장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옷은 할 수 없이 살 때가 되게 많아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입어보고 스쳐보고 네. 땅에 떨어졌다 걸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매장에서 새 옷을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따져보는 내 습관이 네네. 또 다시 위험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새 옷을 사시면 반드시 세탁을 하시거나 또 네. 탈취 한번 거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미녀탐정 K에 제가 듣기로 톱스타도 그래요? 연기파. 연기 호흡이 어땠어요? 연기 호흡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분들이 이제 좀 지금은 톱스타가 됐지만 네. 생활고를 좀 많이 겪었던 분들이랑 두 분이죠? 아, 예, 예. 연기가 진심으로 메소드로 이렇게 묻어나와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생활 연기? 네, 생활 연기죠. 도대체 네. 누구예요? 네 옆에 두 분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연기하는 걸. 빨리 봐요, 빨리 봐요. 네, 보고 싶어요. 의문의 사고 발생. 이유 없는 사고는 없다. 사고의 흔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원인. 명탐정 김진래 미녀탐정 K. 지금 시작합니다. 음산하죠, 약간. 손님 발견. 추운 겨울 대낮에 발생한 차량 오토바이 충돌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로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차량 사고 전문 탐정을 찾은 김지민. 너무 내 시커먼 거 사전에 아니에요? 해결 사건은 없다. 미녀 탐정 K. 불안한데요, 느낌이 세한데요? 저기 계세요? 아니, 이비트는 여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터보 엔진을 달고 같은 이 신나는 비트는 Hey, what's up, fine lady? What can I help you with? 예기치 않은 차량 사고. 뭐니뭐니 해도 보험은 필수. 전직 보험 설계사 마이키.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 선생님. 뭘 수리하러 오셨냐고요? 갑자기 어색해져. 여기 그 차 사고 전문 탐정님이 있다고 하셔갖고 어머 이거 뭐야? 누가 날 찾아왔어? 교통사고 흔적만 봐도 한눈에 알아보는 차사고 전문 탐정 김정남. 혹시 탐정님? 아, 안 그래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탐정이 늙었네. 명품 여행 같아, 명품 여행 같아.
사고가 난 차량을 점검하는 세 사람. 이건 뭘 그렇게 쳐다봐요? 아, 100만 킬로 무사고 운전자네. 오 마이 갓, 100만 킬로? 야, 이거 보험 듣기 딱이네. 나 다시 보험이나 할까? 잠깐!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는 무사고 운전자였어. 그것도 무려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전 기록의 보유자. 그럼 운전을 잘하신다는 얘기죠. 그럼요.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운전 경력 20여 년, 베테랑 택시기사 한 씨.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등 안전운전에 철저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왜? 어두워요. 가지가지 해라 진짜. 춘추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자, 에이. 저기요! 아 지금 수리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풍이 넘치셔서. 뭐? 잠깐. 아니 이게 또 그래, 바로 이거야. 과연 사고의 원인은 바로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 사고가 났던 그날 대낮에도 주간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지 않고 안전 운행했던 베테랑 택시기사 한 씨.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오토바이는 평소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주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 오토바이를 택시기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택시기사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한 다음 차선을 변경했지만 바짝 따라오며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끝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 상대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주간의 전조등 켜기는 오토바이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켜고를 안 특히 켜면 도로 완전 위에서 사고거든요.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 착용과 교통신호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겨울철 오토바이 재해 사고 예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헬멧 착용은 필수. 반드시 사고 난 적이 없는 헬멧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손으로 물건을 들지 않고 뒷좌석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다 반드시 두 손으로 운전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겨울철 오토바이 사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저건 뭐 영화 찍겠어요 지금. 예. 다행히 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심적으로 조금 위안이 되면서 예예. 세 분의 폭넓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많은 안전 상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 위기 탈출 넘버. 애매한 너의 스타일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어려운 너의 말 바보같이 너만 떠올라 또 라리랄랄라 또 라리랄랄라